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동궁을 극찬하는 베트남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베트남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동궁은 어제와 같은 전세계 4위에 위치해 있는데, 자세히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제 순위에서 단 한국과 프랑스령 과들로프 순위만 변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순위 데이터에서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리스페트롤이 시청자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가 어제 순위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단 한국과의 순위만 업데이트해놓고 오늘 순위로 올린다는 것은 전세계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재밌는 것은 과들로프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들만 순위가 내려갔고 미드들은 모두 순위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영상에서 넷플릭스에서 갑자기 인구 10에서 30만의 작은 섬나라 과들로프, 마르티니크, 유니온, 뉴칼레도니아 4개국을 신규로 순위집계 국가에 집어넣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인구가 적은 섬나라이고 대부분 프랑스령인 나라를 넣는 것은 플리스페트롤 순위에서 구독자 1억이 넘는 나라와 구독자 10만인 나라 1위를 똑같이 10점을 배정하는 구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시키며 순위 조작에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우연히도 과들로프 순위를 보니 갑자기 4주가 지난 미드 I Will Find You가 신규 K드라마 김부장이나 동궁의 순위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는 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 외에 시각에는 잡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슈퍼볼 결승전에 고릴라타를 쓰고 경기장에 왔다 갔다 했지만 경기에 집중한 관람자들이 이 고릴라를 대부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맹점을 실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동궁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3일차에 4위에 올라있다라는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이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어제 데이터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라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가 2026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시청자의 총 시리즈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제작 국가별 시청 시간 점유율 순위와 주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넷플릭스 보고서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 맹점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국가별 전체 작품 수 데이터는 전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핵심 국가의 신작 편수 및 점유율 현황이 함께 집계되었다라고만 발표했는데, 2026년 한국 신규 드라마 편수는 22편이라고 발표하지만 미국 드라마 편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위 미국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작 중에서는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가 전세계 시청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대한민국 11%, 비영어권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자 전체 2위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신작 시리즈는 총 22편이 공개되었으며 이 중 10편이 글로벌 톱 100위 안에 진입하는 높은 흥행 타율을 보였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종합 6위에 올랐습니다. 3위 일본 7.3%, 상반기 애니메이션 카테고리의 강력한 강세에 힘입어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 영국 5.8%, 영미권 콘텐츠의 전통적 강자로 일본과 분기별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며 4위에 올랐습니다. 미디의 점유율이 51.4%이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맹점이 존재합니다. 넷플릭스가 공식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 기준으로 2026년 미국 드라마 편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 내 서비스된 전체 시리즈 약 8,200편 중 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약 4,200개 이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체 드라마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가 시청 점유율 51.4%라는 것은 미드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보단 압도적으로 넷플릭스 내 미국 드라마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넷플릭스 전체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가 50%를 차지했다면 아마도 한국 드라마의 시청 점유율은 미드의 51.4%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또 3위 7.3%의 일본의 비율은 넷플릭스의 뷰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총 시청 시간을 비율 기준으로 한다면 7.3%가 아니라 1% 미만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제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OTT가 만들어져 우리 드라마를 우리 OTT로 발표해야 우리 지적재산권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엉터리 데이터들에게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영상에서 썸네일로 넷플릭스 93개국 탑10에 올랐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는 81개국 탑10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시청자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우리의 눈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베트남 언론의 동궁 리뷰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오컬트 사국 동궁이 한국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드라마 동궁은 공개 하루 만인 18일 넷플릭스 한국 차트 1위에 올라 3일째 정상을 지켰습니다. 동궁은 오컬트, 호러, 액션, 사극을 아우르는 복합 장르입니다. 불가살, 손도 게스트 등 오컬트 장르물로 참신한 세계관을 그려온 작가진이 사극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구천과 비밀을 간직한 궁녀 생강이 왕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세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궁궐이 발칵 뒤집어지고 왕은 귀의 세계를 넘나들며 귀신을 없앤다는 산의 구천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을 그의 곁에 둡니다. 구천은 본의 아니게 목숨을 건 귀신 퇴치에 나섭니다. 구천과 생강은 연못 귀신의 저주가 시작된 연못 속으로 그리고 궁궐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 속으로 다가갑니다. 동궁은 넷플릭스에서 선보이는 한국형 장르물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표 한국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 K-좀비물 킹덤, 데스게임 스릴러 장르의 오징어 게임, 메디컬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등 뚜렷한 장르적 색채를 강조한 드라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궁은 K-오컬트 사극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실과 이면에 존재하는 귀의 세계를 그리는 설정은 호러 오컬트 장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간 한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야기와 이미지가 신선하게 느끼는 시청 반응이 많습니다. 사극에서 봤던 아름다운 궁궐이 저주가 서린 공간, 귀의 세계와 교차하며 동궁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붉은색이 색지를 씌운 듯한 귀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영상미, 구천과 생강이 두 세계를 오가면서 테마에 나서는 장면은 확실히 색다른 인상입니다. 귀신과 마주하며 그리는 구천의 액션, 새로운 비주얼이 강점인 동궁입니다. 조승우, 장영남 베테랑 배우들이 강력한 아우라와 밀도 높은 연기력으로 극의 중심을 잡습니다. 남주혁과 노윤서가 귀신을 잡는 공조를 펼치며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많은 동궁이지만 서사가 빈약하다는 평도 나옵니다. 반전의 연속이지만 몰입감 있는 이야기와 감정선이 적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김부장이 베트남은 물론 해외에서도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컬트 한국 사극을 표방한 동궁이 어떤 성적을 받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날짜 베트남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1위 김부장, 2위 동궁, 3위 아파트, 4위 참교육, 5위 광장, 6위 오싹한 연애까지 1위에서 6위까지 모두 K-드라마입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베트남 시청자 반응입니다. 남쪽이 군 전역 후 복귀작으로 사극을 선택해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마물과 싸우는 액션씬이 기대 이상으로 멋있었습니다. 테마사 구천의 미스터리하면서도 어두운 아우라와 캐릭터와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노윤서와의 비주얼 합도 신선해서 눈이 즐겁습니다. 초반부터 구천과 생강 두 주인공의 서사와 관계 변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서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잡는 액션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가진 내면의 아픔과 비밀이 얽히는 과정이 마음에 듭니다. 8부작으로 끝나기엔 아쉬울 정도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입니다. 역시 조승우가 등장하는 씬은 화면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 감탄하며 봤습니다. 왕으로서 무게를 잡으면서도 동궁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복잡한 연기가 소름 끼쳤습니다. 조승우, 장염남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중심을 꽉 잡아주니 작품의 퀄리티가 확 삽니다. 극초반 분위기를 하드캐리한 장영남의 신들린 연기가 아직도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오컬트 사극 특유의 계기하고 오싹한 공포감을 눈빛과 몸짓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연기파 조연들의 열연 덕분에 넷플릭스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습니다. 조연들의 탄탄한 연기력 덕분에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귀신의 세계를 오가는 능력을 다룬 심각한 스릴러 장르 속에서 꺼목살이의 존재는 최고의 힐링 요소입니다. 꺼목살이 외모가 너무 귀여워서 나올 때마다 심장이 아플 정도이고 구천과 케미도 정말 좋습니다. 꺼목살이는 내 주위에서도 벌써 조선판 글루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팬들이 많습니다. 꺼목살이는 구천 옆을 지키는 반려귀매로서 감정 표현을 하는 CG 연출도 어색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무서운 오컬트 분위기를 완화해주면서도 그게 스토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씬스틸러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오컬트, 환타지 그리고 고어틱한 액션을 이 정도로 조합해낸 세계관이 정말 신선합니다. 킹덤 이후로 오랜만에 밤을 새우며 정주행하게 만든 최고의 한국 판타지 사극입니다. 배경음악과 소리 연출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이계의 비주얼과 뒤집힌 공감 묘사가 넷플릭스의 유명 미국 드라마 기묘한 야기의 업사이드 다운을 너무 대놓고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자체의 연출과 몰입도는 훌륭하지만 베트남어 더빙 버전의 퀄리티가 감상을 크게 방해해서 화가 납니다. 베트남 성우들의 목소리 톤이 캐릭터의 진지하고 공포스러운 감정과 전혀 매치되지 않고 따로 돕니다. 한국어 대사가 가진 사극 고유의 깊은 울림과 오컬트적인 전문 용어들이 베트남어 자막에서 다소 밋밋하게 번역된 점이 아쉽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역시 한국 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많은 베트남답게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요즘 넷플릭스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 많은 미드들을 한국어로 더빙하는 것 같습니다. 더빙은 보기에는 편하지만 드라마를 온전히 느끼기에 몰입감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